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는 이선영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계좌 잔액에 표시된 숫자를 다시 한번, 그리고 또 한 번 확인했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5억, 아니 50억, 아니 500억.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어제까지만 해도 통장에 10만 원도 없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금액이 떠 있었습니다. 500억 원.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정말 500억 원이 맞았습니다. 입금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헨리 윌슨. 어제 공항에서 쓰러진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평생 청소 일만 하셨다던 그분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선영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뺨을 꼬집어 봤지만 아팠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하나 더 와 있었습니다. 선영아, 고맙다. 내가 내 목숨을 구했으니까. 이건 시작일 뿐이야. 평범해 보였던 그 할아버지가 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여러분, 혹시 길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번의 작은 선택이 어떻게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실화입니다. 이런 믿기 힘든 이야기들을 매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들을 매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하루 전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선영은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직 바깥은 어두웠지만 그녀에게는 늦잠을 잘 여유가 없었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거울을 봤습니다. 24살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는 진한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스스로에게 작은 격려를 보낸 후 아르바이트복을 입었습니다. 공항 카페에서 일하는 유니폼이었습니다. 낡긴 했지만 깨끗하게 관리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JFK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차 내는 한산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뉴욕의 새벽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까? 선영은 독일에서 특별한 의료 기술을 배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그 기술을 인정받기까지는 복잡한 절차와 시간, 그리고 엄청난 돈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며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선영아, 엄마 상태가 좀 안 좋아졌어. 검사비가 또 필요해. 미안해. 선영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유학 생활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번 돈의 대부분을 한국으로 송금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정말 최소한의 돈만 남겨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공항은 이미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비행기를 타려는 승객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요. 선영은 능숙하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이 일을 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가끔 손님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동양인에 대한 편견 어린 눈빛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어를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며 큰 소리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 영어 할 줄 알아요? 아마 잘 못할걸요. 그냥 간단하게 주문하세요. 선영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속이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정성스럽게 커피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오전 시간이 지나면서 카페는 점점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공항 직원들과 이른 비행기를 타려는 승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선영은 쉬지 않고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선영, 좀 더 빨리 할 수 없어요? 매니저가 다소 짜증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쁜 시간대라 모든 직원들이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일자리는 그녀에게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잠시 쉴 수 있었습니다. 직원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집에서 만든 김밥이었습니다. 재료비를 아끼기 위해 단무지와 계란만 넣었습니다. 휴대폰으로 환율을 확인했습니다. 달러가 또 올랐습니다. 어머니께 보낼 치료비가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독일에서 배운 의료 기술을 제대로 써볼 날이 올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했습니다. 오후 시간대가 되자 공항은 더욱 붐볐습니다. 국제선 출발 시간이 집중된 시간대였습니다. 각국으로 떠나는 사람들로 터미널이 가득했습니다. 선영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당당하게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날 수 있을까? 지금처럼 돈을 걱정하지 않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오늘도 할 일은 산더미였고 내일도 마찬가지일 것이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카페 문을 닫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익숙해진 일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들이 그녀에게는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원룸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고 라면을 끓였습니다. 오늘 저녁도 라면이었습니다. 가끔은 김치를 넣어서 변화를 주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똑같았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또 연락이 왔었습니다. 선영아, 괜찮다면 이번 주에 10만 원만 더 붙여줄 수 있을까? 약값이 부족해. 선영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달 아르바이트비가 들어와 있었지만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도와드리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네, 엄마. 내일 보내드릴게요. 답장을 보낸 후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이번 달도 빠듯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을 봤습니다. 아침보다 더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었습니다. 내일은 좀 더 나은 하루가 되길. 작은 소망을 품으며 선영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하루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헨리 윌슨은 새벽 4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알람도 없이 항상 같은 시간에 눈이 떠졌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생체 리듬만큼은 정확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성성한 백발.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낡은 청소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이미 몇 년째 입고 있는 옷이라 여기저기 바랜 자국이 있었지만 깨끗하게 빨아서 관리했습니다. 헨리에게는 자신만의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작이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간단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토스트 한 잔과 블랙커피. 수십 년째 변하지 않는 메뉴였습니다. 화려한 음식에는 이미 오래전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JFK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시간의 지하철에는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들,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 모두들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헨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같은 지하철을 탔을 때와는 참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정장을 입고 월스트리트로 향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평범한 청소부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직원용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아이디 카드를 확인했습니다. 헨리 아저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응. 일찍 시작해야 제때 끝나지.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청소 도구가 있는 창고로 갔습니다. 물걸레와 청소용품들을 카트에 정리했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루틴이었습니다. 공항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아직 승객들이 많지 않은 시간이라 터미널이 한산했습니다. 헨리는 이런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 빼놓지 않고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다른 청소부들보다 훨씬 꼼꼼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헨리의 신념이었습니다. 헨리,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어차피 또 더러워질 건데. 동료 청소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헨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맡은 구역은 항상 완벽하게 해놓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공항에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과 이른 비행기를 타려는 승객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헨리는 사람들에게 방해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일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헨리를 못 본 채 했습니다. 청소부는 그저 배경에 불과했습니다. 가끔 누군가 쓰레기를 바닥에 버려도 당연하다는 듯이 지나갔습니다. 헨리는 그런 모습들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일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이런 경험들이 그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오전 시간이 되자 터미널이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으로 떠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마중 나온 사람들,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헨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중에 진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될까? 30년 전 자신이 찾던 것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청소팀장인 톰이 다가왔습니다. 헨리, 화장실 청소 좀 더 빨리 해. 승객들 불만이 들어와. 알겠습니다. 헨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화장실은 이미 깨끗하게 해놓았지만 뭐라고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 잠깐 쉴 수 있었습니다. 직원 식당에서 간단한 샌드위치를 사 먹었습니다. 혼자 앉아서 조용히 먹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정말 말이 없어. 그러게, 몇 년째 저러고 있어. 좀 이상하지 않아? 동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헨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는 이미 무감각해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스마트폰이 아닌 오래된 구형폰이었습니다. 연락할 사람도 별로 없었고 복잡한 기능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순함이 좋았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온정기 보고서 알림이었습니다. 헨리는 잠깐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많은 돈들, 정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후 시간이 되자 공항이 더욱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선 출발이 집중된 시간이었습니다. 각종 언어가 뒤섞인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헨리는 그런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고, 더러워진 곳을 닦고, 화장실을 점검했습니다. 누구도 고마워하지 않는 일들이었지만 성실하게 했습니다. 어떤 젊은 남자가 일부러 헨리 앞에 커피를 쏟았습니다. 아, 죄송해요. 사과는 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친구들도 함께 킬킬댔습니다. 헨리는 아무 말 없이 걸레를 가져와서 닦았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이란 게 원래 그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진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는 걸까? 조건 없이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걸까? 30년 전 월스트리트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과 권력만 추구했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이곳에 왔던 것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가자 헨리는 좀 더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예전보다 쉽게 지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야간 청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승객들이 줄어든 틈을 타서 대대적으로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헨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각자 맡은 구역으로 흩어졌습니다. 헨리는 터미널의 한쪽 구역을 담당했습니다. 가장 넓은 구역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꼼꼼하게 바닥을 닦고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의자들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느끼던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괜찮을 거야. 혼잣말을 하며 계속 일했습니다. 하지만 어지러움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벽에 기댔지만 숨이 가빠웠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평생 큰 병에 걸린 적이 없었던 헨리였습니다.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느끼는 증상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고 계속 일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이제 곧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됐습니다. 헨리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구역을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헨리는 바닥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도와줄까?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승객들도 거의 없었고 동료들도 각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헨리는 벽에 기대며 간신히 버텼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30년간 찾던 답을 찾지 못한 채로 말이죠. 진정한 선의를 보지 못한 채로 말이죠. 헨리의 의식이 서서히 흐려져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헨리에게는 그것조차 확인할 힘이 없었습니다. 과연 누군가 그를 도와줄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쳐 갈까요? 헨리의 30년 질문에 대한 답이 곧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선영은 늦은 밤 카페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였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어깨도 결렸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터미널을 가로질러 직원 출구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공항도 한산해집니다.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고 승객들도 많지 않습니다. 조용한 공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무언가 이상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곤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세요? 다가가서 확인해봤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선영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 상황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독일에서 배운 의료 지식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증상들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불규칙하고 약했습니다. 호흡도 얕았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위험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거의 아무도 없었습니다. 멀리서 보안요원 한 명이 보였지만 너무 멀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응급 상황입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보안요원이 이쪽을 봤지만 빠르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독일에서 배운 응급처치법을 떠올렸습니다. 우선 기도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들리세요? 괜찮으실 거예요. 의식은 없었지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환자를 안심시키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동시에 정확한 자세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했습니다.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배운 정확한 위치와 깊이로 압박했습니다. 1분에 100회의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체중을 실어서 충분한 압박이 되도록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정확한 카운트를 세며 계속했습니다. 땀이 나기 시작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때 보안요원이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심장 마비로 보입니다.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선영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으면서 말했습니다. 보안요원은 잠시 당황하는 듯했습니다. 젊은 동양인 여성이 전문적으로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의외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부르겠습니다. 무전기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선영은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팔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몇 분 후 할아버지가 미약하게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맥박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선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심폐소생술이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할아버지의 눈이 살짝 떠졌습니다.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선영을 바라보는 눈빛이 흐릿했지만 감사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고마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곧 병원에 가실 거예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빨간 불빛이 보였습니다. 다행히 빨리 왔습니다. 선영은 할아버지 옆에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도착했습니다. 전문적인 장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영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심장 마비로 보여서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맥박이 돌아왔고 의식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잘하셨네요. 덕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선영을 칭찬했습니다.
전문적인 응급처치에 감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일반인이 하기에는 너무 정확한 처치였거든요. 할아버지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각종 모니터를 연결했습니다. 상태가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병원까지 같이 가시겠습니까? 응급구조사가 물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금 집에 가야 내일 일찍 일어나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혼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네, 같이 가겠습니다. 구급차에 탔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이 흐릿했지만 선영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고마워하는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 선영은 할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온화해 보였습니다. 평범한 청소부 할아버지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들이 재빨리 할아버지를 옮겼습니다. 각종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선영은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정보를 물었습니다. 환자와 어떤 관계세요? 그냥 길에서 쓰러진 분을 도와드린 거예요. 간호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남을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사람이 드물었거든요.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상태는 안정됐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위험한 상황은 넘겼어요. 응급처치를 정말 잘하셨네요. 선영은 안도했습니다. 다행히 할아버지가 괜찮았습니다. 의료 관련 일 하세요? 일반인이 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이었거든요. 의사의 질문에 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독일에서의 경험을 말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그냥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대충 넘겼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정말 잘하셨어요. 몇 분 늦었다면 위험했을 거예요. 할아버지를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안정적으로 쉬고 있었습니다. 의식도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은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누구든 그랬을 거예요.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당신 같은 분은 정말 드물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 시간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 선영의 도움은 큰 감동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선영이에요. 선영 씨, 정말 고마워요.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선영은 그냥 웃었습니다. 은혜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운 것뿐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확인을 받고 나서였습니다. 피곤했지만 뿌듯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한 일이 맞는 일이었을까? 시간도 많이 걸렸고 내일 일하기도 힘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셔서 의료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자신이 구한 사람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 일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말입니다. 할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 동안 찾던 진정한 선의를 드디어 만났다는 사실을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선영은 일을 마치고 헨리 할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젯밤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헤어진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안부라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병원 안내 데스크에서 물었습니다. 헨리 윌슨이라는 분이 어제 입원하셨는데 몇 호실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헨리 윌슨. 여기 있네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VIP실에 계시네요. 12층 특실입니다. VIP실요? 선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본 할아버지는 평범한 청소부였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계셨고 소박한 차림새였습니다. VIP실이라니요? 혹시 다른 분과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공항에서 청소 일하시는 할아버지셨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헨리 윌슨 맞습니다. 특실로 옮겨졌어요. 간호사도 조금 당황하는 듯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일반 병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VIP실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까지 올라가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했습니다. 12층에 도착하니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일반 병동과는 완전히 다른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였습니다. 카펫도 깔려있고 조명도 은은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다시 물었습니다. 헨리 윌슨 씨 면회 왔습니다. 아, 그분. 잠깐만요. 간호사들끼리 수근거리더니 한 명이 나왔습니다. 가족분이세요? 아니에요. 어제 응급 상황에서 도와드린 사람이에요. 아, 그분이시군요. 환자분이 계속 찾으셨어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내를 받아 병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선영은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마치 호텔 스위트룸 같았습니다. 넓은 공간에 소파까지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맨해튼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런 병실은 하룻밤에 얼마나 할까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선영 씨, 와주셨군요. 헨리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런데 여기는 선영이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헨리는 잠깐 당황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이건 말인가? 병원에서 그냥 옮겨줬어요. 왜 그랬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뭔가 어색한 대답이었습니다. 선영은 의문이 들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불편해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모두 선영 씨 덕분입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때 문이 열리며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봤던 응급실 의사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더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많이 호전됐습니다. 며칠 더 경과를 지켜본 후 퇴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는 헨리에게 극진히 예의를 갖춰 대했습니다. 일반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VIP를 모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선영이 의사에게 말을 걸려고 했는데 의사는 헨리만 바라보며 대화했습니다. 선영은 마치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선영은 헨리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이런 특실에? 선영 씨, 앉으세요. 이야기 좀 하죠. 헨리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았습니다. 사실,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젊었을 때 일을 좀 잘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특별히 대우해주는 거예요. 여전히 애매한 설명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왜 공항에서 청소 일을? 그냥 단순한 삶을 살고 싶어서예요. 복잡한 일들이 지겨워졌거든요. 헨리의 눈빛에 뭔가 깊은 사연이 있어 보였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만의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괜찮아지셔서 다행이에요. 선영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그때 또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뭔가 중요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윌슨님, 안녕하세요. 아, 왔군요. 헨리와 그 남자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선영은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히 평범한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잠깐 자리를 비켜주실 수 있을까요? 정장 남자가 선영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네. 그럼 나중에 다시 올게요. 선영이 일어서려고 하자 헨리가 말했습니다. 선영 씨,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꼭 연락드리고 싶어요. 선영은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헨리는 그 번호를 정성스럽게 메모해뒀습니다. 병실을 나오면서 선영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헨리 할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분명히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간호사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저분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봐. 응. 병원장이 직접 와서 지시했대. 최고급 대우하라고. 근데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 같은데. 선영의 궁금증은 더욱 커졌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지시할 정도라면 정말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영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청소부라고 생각했던 할아버지가 실제로는
다른 정체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제 도와드린 일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운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선영은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헨리 할아버지의 정체가 무엇일지, 왜 청소부로 살고 계실지 궁금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선영 씨, 헨리입니다. 아,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내일 시간 있으면 병원에 와주실 수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네, 물론이죠. 고맙습니다. 내일 봬요. 통화를 끝내고 선영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라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지만 선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듣게 될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일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말입니다. 한편 병실에서 헨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만에 드디어 찾았습니다. 진정한 선의를 가진 사람을, 조건 없이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내일 모든 걸 이야기해야겠군. 헨리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그리고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선영에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선영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선영은 약속대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루 종일 헨리 할아버지가 하려던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일에 집중도 잘 안 됐습니다. VIP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헨리의 목소리가 어제보다 더 단단해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헨리가 창가에 서서 맨해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떠세요? 몸은 좀 어떠신가요? 많이 좋아졌어요. 선영 씨 덕분에 말이죠. 헨리가 돌아서서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결심을 한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오늘 이야기할 것이 많아요. 선영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헨리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헨리가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 씨, 혹시 월스트리트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미국 금융가죠. 뉴욕에 있는. 맞아요. 그곳에서 30년 전까지 일했었어요. 선영은 조금 놀랐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일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투자 분야였어요. 주식, 채권, 각종 금융상품들. 그런 것들을 다뤘죠. 헨리의 목소리에 약간의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만두시고 청소 일을? 그게 바로 오늘 하려던 이야기예요. 헨리가 일어나서 창가로 갔습니다. 다시 맨해튼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 나는 월스트리트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부르는 별명도 있었죠. 황금손이라고. 황금손이요? 내가 투자한 것들이 모두 대박이 났거든요. 몇 년 연속으로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나는 그게 다 내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선영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헨리의 이야기에서 뭔가 큰 반전이 올 것 같았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요. 하지만 돈이 많아질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떤 기분이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친구들도, 가족들도, 동료들도, 모든 사람이 내 돈만 보는 것 같았어요. 헨리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공의 이면에 숨겨진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성공한 사람이면 당연히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뭔가 달라지신 건가요? 어느 날, 큰 사고가 났어요. 내가 투자한 회사 중 하나에서 말이에요. 허을이가 소파로 돌아와서 앉았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회사가 부도가 날 위기에 처했어요.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상황이었죠. 나한테는 돈을 좀 잃는 일이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였어요. 선영은 긴장한 채로 들었습니다. 헨리의 이야기가 점점 진지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손해를 감수하고 그 회사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빨리 손을 털고 나올 것인가.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구하려고 했어요. 추가 투자를 하고 다른 투자자들도 설득해서 말이에요. 헨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를 바보라고 했죠. 왜 손해보는 일을 하냐고, 그냥 빠져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결국 그 회사는 망했어요.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많은 가정이 파탄났죠. 나는 미리 빠져나와서 큰 손해는 보지 않았지만 헨리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30년 전 일이지만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일 이후로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돈과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로 보였어요. 선영은 헨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둔 후에 느끼는 허무함과 외로움을 말입니다. 몇 년을 더 버텨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그래서 결정했어요. 모든 걸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그래서 청소 일을. 맞아요. 가장 단순하고 평범한 일을 찾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돈으로 보지 않는 일을 말이에요. 선영은 감탄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모든 걸 버리고 새로운 삶을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들은 어떻게? 그냥 두었어요. 건드리지 않고 말이에요. 가끔 자선단체에 익명으로 기부하는 정도만 했죠. 헨리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한 가지만 찾아 헤맸어요. 무엇을 말인가요? 진정한 선의를 가진 사람을요. 조건 없이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선영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헨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짐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하지만 모두들 뭔가를 바라고 있었어요. 돈이든 명예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헨리가 선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선영 씨를 만났어요. 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선영은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은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건 누구든 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나 밤늦은 시간에 모르는 사람을 위해 밤을 새우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헨리의 목소리에 감동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영 씨가 저를 도와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드디어 찾았구나. 진정한 선의를 가진 사람을. 선영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표현하기로. 감사요? 그런 건 괜찮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는 거예요. 헨리가 책상에서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걸 받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선영 씨 어머니 치료비예요. 그리고 선영 씨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비용도요. 선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제 사정을 조사했어요. 선영 씨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독일에서 의료 기술을 배운 것도, 어머니가 아프신 것도, 지금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신지도 다 알아봤어요. 선영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알려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받을 수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헨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선영 씨 계좌로 송금을 했어요. 송금을. 얼마나요? 한국 돈으로 500억 원 정도예요. 선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500억 원. 그게 말이 되나요? 500억요? 할아버지,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이 아니에요. 30년 동안 모은 돈 중 일부예요. 선영 씨라면 이 돈을 올바르게 쓸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선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500억 원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입금 알림이 와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숫자들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너무 큰 돈이에요. 선영 씨에게는 작은 돈이에요. 선영 씨가 저에게 준 것에 비하면 말이에요. 헨리가 일어나서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30년 동안 찾던 답을 찾게 해주셨거든요. 이 세상에는 아직도 진정한 선의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선영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게 바로 진정한 선의예요. 헨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정한 평안함이 그의 얼굴에 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마음 놓고 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선영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500억 원이라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이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선영 씨. 헨리가 선영의 말을 조용히 멈춰 세웠습니다. 이제 선영 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요? 저요? 독일에서의 경험 말이에요. 선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조사를 좀 해봤어요. 선영 씨가 단순한 유학생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헨리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선영을 바라보는 눈빛이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독일에서 뭘 배우셨는지 궁금해요. 어제 그 응급처치는 정말 전문가 수준이었거든요. 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헨리가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으니 자신도 솔직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독일에서 특별한 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었어요. 특별한 프로그램이요? 독일 정부에서 선발하는 의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20명만 뽑는 매우 특별한 과정이었죠. 헨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역시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걸 배우셨나요? 응급의학과 심장수술 기법이었어요. 독일은 심장수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선영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독일 최고의 심장외과의들에게 직접 배웠어요.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수술에도 참여했고요. 대단하네요. 그런데 왜 미국으로, 독일에서 의사로 일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아프셔서 한국과 가까운 곳에 있고 싶었어요. 선영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왔는데 여기서 의료진으로 일하려면 복잡한 절차와 시험을 통과해야 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네,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꼭 의사가 될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요. 헨리는 감동했습니다. 선영의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저를 도와주셨을까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잖아요. 선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자신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그냥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럴 수 없었다고요? 독일에서 배울 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진정한 의사는 환자의 신분이나 배경을 보지 않는다. 오직 생명만 본다고 하셨거든요. 헨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철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때문이기도 해요. 어머니요? 어머니가 아프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분들, 심지어 병원 청소하시는 분들까지도 어머니를 잘 돌봐주셨거든요. 선영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감사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나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드려야겠다고. 헨리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선영의 선의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짜였습니다. 선영 씨 어머니는 어떤 병이세요? 심장병이에요. 판막에 문제가 있으셔서 수술이 필요한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요. 그럼 선영 씨가 독일에서 배운 기술로. 네. 언젠가는 제가 직접 어머니 수술을 하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헨리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꿈이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생명을 구한다는 것. 그보다 감동적인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럼 이제는 가능하겠네요. 네. 아, 그 돈 말씀이세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선영이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그 엄청난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이제 선영 씨는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의사가 되는 것도, 어머니를 치료하는 것도.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을 받을 자격이 제게 있을까요? 자격이요? 헨리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선영 씨, 자격이란 게 뭘까요? 학벌이나 경력 같은 걸까요? 그런 것도 있겠죠. 아니에요. 진정한 자격은 마음에 있어요.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 조건 없이 도울 수 있는 마음 말이에요. 헨리가 일어나서 선영 옆에 앉았습니다. 선영 씨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자격이 어디 있겠어요? 선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인정받으니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30년이에요. 선영 씨. 30년 동안 찾아 헤맸어요. 헨리의 목소리에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일할 때부터 계속 의문이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왜 돈과 이익만 생각할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실망만 커졌어요. 헨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맨해튼이 보였습니다. 특히 청소 일을 하면서 더 확실해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서 말이에요. 선영은 헨리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업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많이 보게 되니까요. 그런데 선영 씨를 만났어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저를 도와준 사람을.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욱 소중한 거예요. 헨리가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선영 씨 덕분에 제 인생이 완성됐어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동과 고마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영 씨, 이 돈으로 뭘 하실 건가요? 우선 어머니 치료비부터 보내드려야죠. 그리고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도 밟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혹시 더 큰 꿈이 있다면? 선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더 큰 꿈이라. 사실 있기는 했습니다. 사실, 언젠가는 무료 병원을 만들고 싶어요. 무료 병원이요? 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병원이요. 어머니를 돌보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헨리의 눈이 다시 반짝였습니다. 역시 선영다운 꿈이었습니다. 멋진 꿈이네요. 지금은 꿈이지만 언젠가는 꼭 이루고 싶어요. 이룰 수 있어요. 분명히요. 헨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 씨라면 그런 병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선영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꿈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지지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도 함께 해주실 거죠? 물론이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이는 다르지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으로 남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말이에요. 밖에서는 뉴욕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어제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헨리도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구나. 드디어 진정한 사람을 만났구나.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결과는 필연이었습니다. 진정한 선의는 언젠가는 보답받게 되어 있으니까요. 며칠이 지난 후 선영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헨리 할아버지가 퇴원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통화를 했지만 직접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니 헨리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퇴원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퇴원하시는군요. 아, 선영 씨, 기다렸어요. 헨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며칠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몸은 완전히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완전히 회복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빨리 회복되다니. 선영은 안도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회복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선영 씨, 오늘 특별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또 무슨 이야기세요? 헨리가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제가 아직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요. 선영은 궁금해졌습니다. 아직도 숨겨진 이야기가 더 있다니요. 어떤 이야기인데요? 왜 제가 정말로 청소부가 되었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 말이에요. 진짜 이유요? 지난번에 들었는데, 지난번에는 일부만 말씀드렸어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헨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뭔가 깊은 사연이 있어 보였습니다. 30년 전, 월스트리트에서 일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헨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투자했던 회사 중에 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병원이요? 네. 작은 지역 병원이었는데 경영이 어려워서 투자를 받으려고 했어요. 천영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헨리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 병원은 정말 특별했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도 치료해주는 병원이었거든요. 무료 치료를요? 그렇죠. 병원장이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의료는 돈으로 따질 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가난한 사람들도 똑같이 치료해 주셨죠. 헨리의 목소리에 존경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병원에 큰 투자를 했어요. 그런 훌륭한 일을 하는 곳이라면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좋은 일 하셨네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헨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무료 치료를 너무 많이 한다고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했죠. 천영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병원장에게 요구했어요. 무료 치료를 중단하거나 대폭 줄이라고 했죠. 그럼 병원장님은 당연히 거부하셨어요. 그런 조건이라면 투자금을 다시 가져가라고 하셨죠. 헨리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잘못된 선택이요? 다른 투자자들 편을 들었어요. 수익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병원장님을 설득하려고 했죠. 천영은 헨리의 고백에 놀랐습니다.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장님은 끝까지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헨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국 투자를 철회했어요. 모든 투자자들이 손을 뗐죠. 그럼 병원은 문을 닫았어요. 그 훌륭한 병원이 결국 문을 닫고 말았어요. 천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그곳에서 무료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떤 어려움이요? 다른 병원들은 돈이 없으면 치료를 안 해주니까요. 몇몇 환자들은 결국 헨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를. 천영은 헨리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었다면 평생 후회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버렸어요. 월스트리트도, 명예도, 부도, 전부 다요. 그리고 청소부가 그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네. 천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병원에서 말이에요? 병원이 다시 문을 열었어요. 몇 년 후에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인수해서 운영하기 시작했죠. 그럼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청소부로 일했어요. 10년 동안이나요. 헨리의 이야기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속죄하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망쳐놓은 것들에 대한 속죄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공항으로 병원 일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매일 그때 일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긴 거예요. 천영은 헨리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10년 동안 많은 걸 배웠어요. 무엇을요? 진짜 의료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 환자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치료받기를 원하는지. 헨리가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의료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선영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헨리의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영 씨를 만났을 때 더욱 감동했어요. 저요? 선영 씨가 바로 그때 그 병원장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선영은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을 그런 훌륭한 분과 비교하다니요. 아니에요. 저는 아직. 맞아요. 저는 확신해요. 헨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영 씨라면 그때 그 병원장님처럼 할 거예요. 돈보다 생명을 우선시할 거라고요. 선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신뢰를 받다니요.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어요. 선영 씨에게 드리는 그 돈이 말이에요. 그 돈이요? 그 돈으로 선영 씨가 꿈꾸는 무료 병원을 만들어주세요. 헨리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망쳐버린 그 꿈을 선영 씨가 이뤄주세요. 선영은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500억 원의 진짜 의미를. 할아버지, 이제야 제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30년 동안 짊어지고 살아온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헨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간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선영 씨가 그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해주시겠죠? 네,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선영이 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 돈의 무게를 알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헨리가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 씨 덕분에 저는 이제 평안하게 갈 수 있어요. 어디 가시는데요?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제는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영은 아쉬웠지만 이해했습니다. 헨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연락은 계속하실 거죠? 물론이죠. 선영 씨가 병원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꼭 지켜보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영 씨,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어요. 네. 뭐든지요. 그 병원 이름을 지을 때 혹시 희망이라는 단어를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 희망요. 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희망을 선영 씨가 다시 찾아주셨거든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병원. 좋은 이름이네요. 고마워요. 이제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 비밀은 없었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꿈을 모두 나눈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1년 후, 뉴욕 맨해튼의 한적한 거리에 작지만 아름다운 건물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건물 앞에는 정성스럽게 만든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희망병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새하얀 가운을 입고 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습니다. 꿈꿔왔던 무료 병원의 개원일이었습니다. 지난 1년은 정말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의료진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 설립 허가를 받고 의료진을 모집하는 일까지 쉽지 않은 과정들이었지만 헨리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선영 씨,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헨리 할아버지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셨군요. 이런 중요한 날에 안 올 수가 있나요? 헨리가 병원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작지만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꿈 같아요. 저도 아직 믿기지 않아요. 선영도 함께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정말 이런 일을 해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완전히 건강해지셨어요. 수술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선영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어머니의 심장병을 직접 고칠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배운 기술을 사용해서 말이에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고요. 어머니도 정말 기뻐하세요. 딸이 이런 병원을 만들었다고 자랑스러워 하시거든요. 당연히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헨리가 선영을 바라보는 눈빛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마치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 같았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벌써 오고 있나요?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세요. 선영이 병원 안을 가리켰습니다. 이미 몇 명의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오세요? 정말 다양해요. 보험이 없는 분들, 불법 체류자분들, 노숙자분들,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던 분들이 오세요. 힘들지 않아요? 전혀요. 오히려 보람이 넘쳐요. 선영의 얼굴에 진정한 행복이 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린 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서 정말 무료로 치료해준다고 들었는데 남자의 목소리에 절망과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영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남자가 아이를 안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선영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헨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에 보고 싶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곳, 진정한 의료가 이루어지는 곳 말이에요. 잠시 후 선영이 나왔습니다. 어떤 아이였어요? 폐렴 초기 증상이에요. 다행히 심하지 않아서 금방 나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던데요. 네, 며칠째 병원을 못 가서 걱정하셨대요. 돈이 없어서요. 선영의 말에 헨리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선영 씨, 정말 고마워요. 뭐가요? 제 꿈을 이뤄주셔서요. 헨리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꿈이 아니라 저희 꿈이에요. 선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혹시 오늘 오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아, 그게... 헨리가 주머니에서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드리려고요. 편지요? 네.
꼭 읽어보세요. 선영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헨리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선영 씨에게. 오늘 희망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선영 씨가 이룬 꿈을 보면서 저는 이제 정말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1년 전 그 공항에서의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답을 마침내 찾았거든요. 선영 씨는 제게 진정한 선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떠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선영 씨와의 추억은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희망병원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영 씨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헨리 윌슨 드림. 선영은 편지를 다 읽고 헨리를 바라봤습니다. 헨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떠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제 역할은 끝났어요. 하지만 선영 씨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잘하실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허리가 선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언제든지 달려올 거예요. 선영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헨리와 헤어진다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 모든 걸 할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모두 선영 씨 실력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애정이 담긴 포옹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가볼게요. 헨리가 병원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선영이 불렀습니다. 네, 정말 고마웠어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저도요. 헨리가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서 사라졌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병원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눈물을 닦고 다시 의사 가운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그날부터 희망병원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절망했던 가족들이 다시 웃음을 찾았습니다. 선영은 매일 보람을 느꼈습니다. 환자들이 건강해져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생각했습니다. 1년 전 그날 밤, 만약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헨리 할아버지는 고향에서 평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선영에게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희망병원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선의는 언젠가 보답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선영과 헨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남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말이에요. 여러분도 길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겠습니까?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절이 결국은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희망병원은 지금도 문을 열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선영은 오늘도 환자들을 치료하며 생각합니다. 허리 할아버지가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희망이었구나. 진정한 희망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희망이 세상을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희망병원은 이제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처음 작은 건물 하나로 시작했던 병원이 이제는 3개의 건물을 갖춘 큰 의료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선영은 이제 33살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어머니도 모시고 와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건강해져서 가끔 병원에 와서 환자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선영아, 오늘도 환자가 많구나. 어머니가 병원 대기실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많은 환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엄마. 요즘 더 많아졌어요. 소문이 많이 났나 봐요. 선영은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은 환자가 온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헨리 할아버지가 보신다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 매주 전화 드리는데 정말 자랑스러워하세요. 선영은 지금도 헨리 할아버지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향에서 평안하게 지내고 있었고 가끔 희망병원에 익명으로 후원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원장님,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네, 무슨 일이에요? 응급 환자가 왔는데요. 상태가 심각해 보여요. 선영은 즉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제 익숙했지만 여전히 긴장됐습니다. 응급실에는 중년 남성이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는 어린 아들이 울면서 서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데리고 왔는데 보험이 없다고 하네요. 선영은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배운 심장 전문 기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의 응급수술 끝에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환자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선영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치료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무료 병원이에요. 환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아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무료인가요?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정말이에요. 대신 건강해지시면 다른 분들도 도와주세요. 선영은 항상 환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달라고 말이에요. 수술을 마치고 선영은 잠시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피곤했지만 보람찼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헨리 할아버지의 전화였습니다. 할아버지, 선영 씨,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저도 건강해요. 그런데 오늘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특별한 소식이요? 희망병원이 의료계상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선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상을 받는다고요? 네. 지역사회 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큰 상을 받는다고 하네요. 어떻게 그런 걸 아셨어요? 제가 아직도 그쪽 업계에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헨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선영 씨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계셔서 말이에요. 선영은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은 그냥 당연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는데요. 제가 잘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기회를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선영 씨의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잠시 통화를 마친 후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5년 전 그날 밤을 말이에요. 공항에서 쓰러진 할아버지를 처음 본 그 순간을. 그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큰 병원을 운영하게 될 줄.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줄 말이에요. 원장님, 기자들이 왔어요. 간호사가 알려줬습니다. 기자요? 네. 희망병원 특집 기사를 쓴다고 하네요. 선영은 기자 인터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희망병원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5년 전에 한 분을 도와드린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죠. 어떤 가르침인가요? 진정한 의료는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요. 기자들은 선영의 대답에 감동한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더 많은 지역에 희망병원을 만들고 싶어요. 전국에, 그리고 언젠가는 전 세계에도요. 인터뷰를 마친 후 선영은 병원을 둘러봤습니다. 5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지만 초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병원이었고, 여전히 모든 환자를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선영아,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네, 엄마.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딸을 뒀다는 게 말이야. 엄마가 키워주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야. 내 마음이 착해서 가능한 일이지.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나서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네. 어르신. 제 손자가 어제 수술받은 아이예요. 정말 고마워서 이것 좀 드리려고요. 할머니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키운 채소예요. 돈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선영은 할머니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돈보다 훨씬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선영은 헨리 할아버지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많은 환자분들을 도왔어요. 할아버지가 주신 희망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고마워요, 선영 씨. 선영 씨 덕분에 제 인생이 의미 있었어요. 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워하는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5년 전 그 밤의 선택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작은 친절 하나가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 말이에요. 희망병원의 불빛은 오늘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로부터 또 3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헨리 윌슨은 9시 반 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고향 마을의 작은 집에서 평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선영이 직접 찾아온다고 했거든요. 할아버지,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헨리는 급히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선영 씨, 정말 왔구나. 할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선영은 8년 만에 직접 헨리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동안 계속 연락은 주고받았지만 직접 만나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많이 바뀌었네요. 더 성숙해 보이고 할아버지는 전혀 안 바뀌셨어요. 여전히 건강하시고 두 사람은 반가운 마음을 나누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 한잔 할까요? 네. 좋아요. 헨리가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냈습니다. 8년간 혼자 지내면서 이런 작은 일들도 다 배웠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지내시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선영 씨가 자주 연락해 주시잖아요. 헨리는 진심으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80년을 살면서 이렇게 평안한 때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특별한 일로 오셨나요? 사실, 할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선영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희망병원이 이제 전국에 12개가 됐어요. 헨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2개나요?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내년에는 해외에도 첫 번째 희망병원을 열 예정이에요. 어느 나라예요? 독일이요. 제가 의료 기술을 배운 그곳에 말이에요. 헨리는 감동했습니다. 선영이 배운 곳에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였거든요. 정말 훌륭한 계획이네요. 그런데 할아버지, 혹시... 선영이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뭐든 말해보세요. 독일 희망병원 개원식에 함께 가실 수 있을까요? 헨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그런 중요한 자리에 초대한다니요. 저를요? 네. 모든 것의 시작이신 할아버지가 함께 하셔야죠. 헨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장거리 여행이 부담스러웠지만 선영의 성취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가겠습니다. 정말요. 몸은 괜찮으시겠어요? 선영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8년 만의 재회가 이렇게 특별한 약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선영 씨, 혹시 결혼 계획은 없나요? 헨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은 일이 너무 바빠서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놓치지 마세요. 혼자서는 외로울 때가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어떠셨어요? 혼자 지내시면서 외롭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미 인생을 다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선영 씨는 아직 젊잖아요. 헨리는 선영의 행복을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마치 친손녀를 걱정하는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함께 독일로 향했습니다. 헨리에게는 수십 년 만의 해외여행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헨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뭐가요? 80년을 살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여행을 할 줄 몰랐어요. 선영은 헨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독일에 도착해서 희망병원 독일 지부를 처음 봤을 때 헨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때요? 완벽해요. 정말 완벽해요. 개원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독일 의료진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현지 주민들까지 모두들 희망병원의 개원을 환영했습니다. 선영이 개원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 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선영이 헨리를 바라봤습니다. 8년 전 저에게 진정한 의료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헨리 윌슨 선생님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헨리는 부끄러워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의료는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그 가르침이 오늘 이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헨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다니요. 개원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선영 씨, 고마워요. 뭐가요? 제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 주셔서요. 할아버지가 제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 주신 거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이와 국적을 넘어선 진정한 우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약속 하나 해주세요. 무슨 약속인가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희망병원이 전 세계에 100개가 될 때까지 지켜봐 주세요. 100개요? 그 많은 병원을요? 네. 꼭 그렇게 할 거예요. 할아버지가 주신 희망을 전 세계에 퍼뜨릴 거예요. 헨리는 선영의 의지에 감동했습니다. 좋아요. 약속해요. 100세까지, 아니 그 이상까지도 살겠어요. 독일에서의 일주일은 두 사람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독일 의료진들과 식사하고 관광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헨리는 말했습니다. 선영 씨,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주일이었어요. 저도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후회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돈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에 쓰이는 걸 직접 봤으니까요. 한국에 도착해서 헤어질 때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안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자주 연락드릴게요. 네, 꼭 그러세요. 그리고 건강 조심하세요. 헨리가 고향으로 돌아간 후 선영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전 세계의 희망 병원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헨리는 고향에서 매일 선영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희망 병원이 문을 열 때마다 축하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로 전 세계에 100개의 희망 병원이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한 번의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 기적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입니다. 헨리와 선영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